네, 미얀마에서 지난달 1일 발생한 쿠데타 이후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끊고 무기 수입과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군부를 향한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고 무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돔 앤드루스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난달 1일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됐으며 2,000명 이상이 불법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당장 필요하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비상연합체를 구성해 군부에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연합체가 취할 행동으로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통한 자금줄 차단, 국제적인 무기 금수 조처, 군부를 미얀마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사태를 국제 형사재판소로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의 법원을 통해 군부의 책임을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기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필요할 때만 무력을 쓰고 있다고 밝힌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탄압에 대해 불안을 부추기는 언론인들만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는 계획대로 선거를 실시하고 정권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을 선언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바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부양 법안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미국이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구조 개혁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에는 미국 가정의 90%에 한 명당 최고 1,400달러, 160만 원의 현금을 주고 일주일에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미국인 5명 중 1명이 친구나 친척을 코로나19로 잃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 등이 미국 성인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9%가 코로나19로 친구나 친척이 사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감염됐고 54만 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1%는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까 봐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조사에 43%에서 떨어진 겁니다.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높지만 백신 배포가 증가하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려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전역에서 현재까지 1억 2,700만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9,600만 명이 최소 한 번 이상의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성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5%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처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2%는 다소 잘 대처하고 있다고 답해서 전체적으로 미 국민 3명 중 2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을 더 갖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군인 집단이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은 전체 군 병력 중 접종을 마친 사람과 코로나19 완치자를 합산한 비율이 8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구의 60에서 70%까지 항체가 생길 경우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다음 주에는 접종률이 85%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접종률이 90%가 넘는 부대는 모임과 훈련도 가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국민 930만 명의 54%가 1차 접종을, 42%가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중국이 북중 국경의 세관을 다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압록강 국경에 있는 세관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북중 간 왕래가 올해 말까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중국과 국경을 폐쇄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해왔습니다. 한편 북한의 신임 주중대사인 리 룡남이 지난 2월 육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대외경제 부분에서 일해온 리 용남을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한 건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소식인데요.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방 조치,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AFP를 비롯한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일부에게서 혈액이 덩어리를 이루는 혈전이 형성됐다는 보고가 나온 뒤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당국은 4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응고 장애로 숨졌다고 밝히고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예방 차원에서 해당 제조 단위의 자녀 백신으로는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오스트리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제조 단위의 백신을 맞은 60대 여성이 혈전을 형성한 뒤 사망했다면서 예방적 조치로 2주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도 특정 제조 단위를 지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약품청은 접종 후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와 관련해 백신 접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는 없다고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혈전 관련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접종할 수 있다는 게 유럽의약품청의 입장입니다.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옹호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백신과 혈전 사이에 명백한 연결고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 스페인 당국도 영국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사용 가능한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EU는 이미 구매 계약을 통해 존슨앤존슨 백신 4억 회 접종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기존에 승인된 백신들이 두 번에 걸쳐 접종하는 것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앞서 미국에 이어 이달 초 캐나다도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은 존슨앤존슨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 67%의 효능을 지녔으며 부작용이 약하거나 중간 수준으로 접종 며칠 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미국 뉴욕 증시에 이제 쿠팡이 상장이 됐는데 화려하게 그야말로 이제 데뷔를 한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 이 공모가 대비 40% 급등한 게 거래를 마쳤다. 이런 소식이죠. 네,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보다 무려 40% 넘게 급등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 35달러에서 40% 넘게 오른 49달러 선에서 마감된 겁니다. 쿠팡 주식의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81% 상승한 63달러 선이었습니다. 장중 6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폭이 줄었고 장 막판 5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쿠팡의 시총은 종가 기준으로 100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기업 공개에서 5조 1,167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의 기업 공개는 2019년 우버 이후 뉴욕 증시 최대 규모로 2014년 알리바바 이후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 외국 기업이 됐습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인프라와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하고 5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